자, 이번 주에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결정될 때가 됐다. 조심하세요. 이제 2차 현물 폭락이 다가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종전 90% 합의라고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폴리마켓 1월 31일까지 지금 4%밖에 안 됩니다. 폴리마켓을 연전 연승을 했어요. 지금까지 폴리마켓에서 이 예측 지표가 틀린 적이 없어요. 실제로 폴리마켓에서 역배가 한번 뜬 적이 있거든요. 역배가 언제 떴냐면 그 부활절에 하루 정도 휴전해가지고 이게 순간적으로 90%까지 갔다가 제자리 간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다 맞았습니다. 지금도 4% 정도 보는 거는 1월 31일 되기 전까지 휴전이나 종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종전 90% 합의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미국의 증시라든지 그 자산 시장에 추가적인 폭락이 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잠깐 평화로 가면서 증시 폭락하기 전에 일단락 잠깐의 이제 가능성만 열어두는 거지, 이거 종전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종전이 100% 되고 확신을 하려면, 그러니까 폴리마켓 갑자기 100% 떠버리면 돼요. 이러면은 나머지 3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종전되는 종전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100%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이거 무조건 확신하시면 안 된다. 이제 추가적인 다른 국제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 있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비트코인 먼저 봐야겠죠? 지난번에 10월 11일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완전 추가적으로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이후에 몇몇 코인들은요, 지금 10월 11일에 밑골이 그어진 빔을 신저점 갱신하면서 지하실 멘틀까지 뚫고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플로우 같은 애들 있죠.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이런 모습을, 플로우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알트코인들 홀더들이 많은 코인들을 사줄 만한 그렇게 너그러운 마켓 메이커들이 없어요. 유동성 공급자들이 굳이 이렇게 물 빠진 것들을 들어가 가지고 하기보다는 패닉셀이 나오고 났을 때는 바닥 대비해 가지고 그거 주워 담아서 바닥에서 정리매매처럼 반등하는 것들은 노릴 수는 있겠는데, 지금 대다수 알트코인들이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세이 같은 애들 다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비슷하게 가고 있고 10월 11일 기준으로 추가적인 폭락이 당장은 안 나오고 있고, 이거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BTC가 떨어질 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브로콜리 민코인 있죠. 이 BNB 기반의 바이낸스에서 단기적인 유동성이 엄청 크게 들어왔다가 빠졌는데, 이거 덕분에 지금 전반적으로 그 민코인들이 뭔가 올라가는 것처럼 요놈 덕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순환이. 요놈 덕분에 페페가 됐던 뭐 이제 네이로가 됐던 이런 애들이 잠깐 일시적으로 순환이 되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얘네가 뭐 추세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확신하기 좀 이르고, 그래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가 있냐? 요 브로콜리 덕분에 민코인들이 지금 약간의 고개를 든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거는 비트코인의 앞으로 다가오는 하락 대비해서 그나마 조금 방어율을 좀 높이는 거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페가 이래요. 만약에 페페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반등 없이 떨어지면은 지하실 멘틀인데, 이렇게 약간의 바닥에서 반등하고서 떨어져 버리면은 한 요 정도 선에서 끝날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보여드린 것들이 만약에 세이가 지금 반등을 안 하고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로우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격에 대해서 약간의 평균 단가를 높임으로써 어느 정도 방어율이 조금 생기는 건데, 자, 이것도 예를 들어 세이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반등하고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추가 폭락을 했을 때 하락을 하면 요 정도 선에서 멈추는 거고, 그냥 이제 상승을 안 하고 떨어지면 이렇게 지하실 멘틀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플로우처럼. 그래서 지금을 확실하게 유동성이 들어온다라고 확실하긴 정말 힘들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장이 될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꺾일지 모르거든요. 자,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시즌이 종료가 됐고요. 지금 DCA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승부를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비트코인의 승부를 볼 거예요, 지금. 아마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간편하게 해가지고 기존의 알트들을 다 손절해버리고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늘 하던 대로 DCA로 비트코인을 주워 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고점 회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나중에 그 전에 말씀드렸던 선물 스퀴징으로 잠깐 찍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에는 솔직히 좀 힘들어 보이고, 자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은 기준선을 7만 8천 달러 정도를 잡을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여기를 오히려 이렇게 모두가 원하는 자리를 오지 않거나 어중간하게 한 8만 1천 달러 선에서 끝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더 빠지거나 더 빠진다라는 거는 이제 6만 5천 달러, 5만 8천 달러 추가적으로 더 빠지거나. 근데 더 빠진다고 해가지고 바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제는 그때는 7만 8천 달러가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계단식으로 한 3번 정도는 하락을 하게 될 거예요. 3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개미털기라고 한다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아직 하락이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 또 이제 털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박스권 됐다가 여기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쯤 됐을 때야 비로소 좀 바닥이 나올 텐데 그 바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바닥이라고 해서 그게 바닥이라고 해가지고 한 요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이제 선물 스퀴징이 나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바닥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고점은 이제 탈출이 힘든 겁니다. 탈출이 힘들고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왜 떨어지냐?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거든요. 아마 중간에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되는 거라 비트코인에는 오히려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왜 악재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크립토가 왜 3차 세계대전에서 폭락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회피 자산으로 이쪽으로 결제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군함도 비트코인으로 결제된다. 이란에서 제재를 피해서 무기 수출이나 이런 것도 시도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제재가 안 돼요, 사실. 비트코인은 제재가 안 되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은 제재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진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많은 것들 회피를 하기 위해서 크립토 쪽으로 들어오는 자산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오히려 이 동결하기는 힘드니까 오히려 가격을 폭락하는 쪽으로 이 3차 세계대전에서 고래 싸움의 새우들이 등 터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이제 이 회피하는 자산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몸집을 아예 그냥 죽여버려서 이런 이제 회피하는 것들을 제재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우회하는 것들을 다 차단을 해버리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 자체 지갑을 동결하기는 힘드니까 비트코인 자체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3차 세계대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앞으로 다가오는 3차 세계대전에 왜 비트코인 폭락이랑 관련이 있는지. 자, 그러면 고래 싸움에 새우들이 등 터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분명히 다른 곳으로 우회적으로다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이거는 아시아권에서 움직임이 클 건데요. 그게 아마 아시아권에서는 민코인 쪽으로 덱스 쪽으로 이제 자산들이 회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치 ZK, 프라이버시 코인 ZKC처럼 이런 식으로 자본의 이제 거대한 움직임이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비트코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굉장히 천천히 빠질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희망 고문하듯이 천천히 계속 빠질 거고 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 미래는 있느냐? 미래는 있죠. 미래가 언제 있냐? 2030년, 2033년. 바닥 찍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좀 이제 맴돌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맴돌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제가 한 요 정도를 2031년, 2033년 이 정도로 보거든요. 이쯤 됐을 때 비로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얘기를 하는 MSTR에서 얘기를 하는 그 비트코인 100만 달러 한 7년 정도 뒤면 갈 수 있죠. 그러면 그 7년 동안
고점에 물려가지고 존버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저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MSTR에서도 파산의 마지노선은 23,000달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여기 무조건 갑니다. 이거 다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00달러까지 이제 파산선, 23,000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는 12,000달러였는데 23,000달러. 이제 2026년에는 비트코인이 23,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파산하는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이, 그거는 또 별개로 그 3차 세계대전 이슈도 여기에 껴있는 겁니다. 3차 세계대전. 그 방금 보여드렸던 그 이란 그 미사일 같은 것들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그런 것처럼 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는 이제 상대로 하여금 제재하거나 금융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돼 버리면은 그거 자체 프로젝트를 붕괴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젝트 자체를 제로까지는 아니겠지만 타격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것 또한 하이브리드 전쟁에서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개미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들 등 터지는 거니까 그것들 알아서 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해줘요.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이 다가오는데 우리 그래서 비트코인 폭락시킬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듯이. 이거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게 작년부터 너무나도 많은 힌트를 줬었기 때문에 이거 눈치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리셋되고 초기화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금융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겁니다. 신금융이라고 하면 좀 거창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우리 기존 은행 있죠. 기존 은행 쓰시죠. 이게 디지털 은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디지털 은행으로 어떻게 바뀌냐. 우리는 이제 은행이라고 하여금 신뢰하는 곳을 신뢰하려면 기존 은행에다가 이 은행 지점장이 됐던 은행을 믿고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AI를 믿는 쪽으로 갈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짜여진 디파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짜여진 디파이 쪽에다가 이제 우리는 자산을 예치를 할 거고요. 대출을 받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은행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것들이 터질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은행 직원이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코인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했다 다 날렸다. 아니면 고객들 자산들을 예치된 것들을 가지고서 그걸 본인 통장으로 빼돌려가지고 이자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 투자해서 다 날렸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PF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다 껴있을 것이고. 그러면 모종의 이유로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이 은행들이 불신을 느끼게 만들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은행들을 불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AI가 사람을 관리하는 이 디파이 쪽으로 이제 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우리의 그 금융 시장에서만 그럴 것이냐, 금융만 그럴 것이냐, 은행 쪽만 그럴 것이냐, 아니죠. 자, 지금 기존에 주식 같은 게 있죠. 증권사 앱을 통해서 주식을 거래하죠. 그리고 주식이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장부상에 찍히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토큰화가 돼버리면 우리는 지갑에다가 내 주식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주식에서 똑같은 거예요. 미국 주식들을 토큰화를 시킨단 말이죠. 테슬라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이런 것들 토큰화를 시키면 토큰화된 것들을 바이비트나 이런 데서 거래할 수가 있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자, 이 토큰을 지갑에다 보유하면 나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담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토큰화가 된 거니까. 그리고 기존에 지금 코인 거래 이게 사실상 코인 이거 덱스랑 이쪽이 그냥 신금융 시스템 그 자체예요. 이게 그래서 코인러들은 앞으로의 다가오는 미래를 조금 더 빨리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자체가 그 혁명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기존의 화폐를 디지털 그 CBDC 말고 스테이블 달러로 해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 금융시장의 자산들이 토큰화 되는 것들 있죠. 얼마 전에 테더골드 상장했죠. 금을 토큰화한 거 이런 것처럼 점점 주식들도 그렇고 RWA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주식들이 토큰화되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되다가 나중에는
한 번에 통합됩니다. 한 번에 통합됩니다. 한 번에 통합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토크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넓혀 가다가 한 번에 통합되거든요. 그때가 바로 신금융 시스템이 될 텐데 저희가 기존에 쓰는 화폐가 스테이블 달러가 될 가능성이 커요. USDC. 그리고 이제 주식을 거래할 때 스테이블 달러로 거래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일 화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축 통화라고 하여금 USD가 있을 텐데 이게 자연스럽게 USDC로 전환이 되면서 이 기축 통화, 디지털 달러, USDC가 단일 화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 세계가 통합이 되는 건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화폐를 가지고서 주식시장에 그 증권사 계정으로 증권사 그 로그인 해가지고 사는 그게 아니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이 화폐 단위가 USDC를 사용을 하면서 주식 같은 것들, 코인 같은 것들 거래할 때도 토큰화된 부동산 거래할 때도 모든 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미래가 됐을 때 지금 주식 증권사에서 거래하시는 것처럼 원화로 사고 아니면 일본이면 엔화로 사고 그게 아니고 나중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거래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통합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과정이 있기 전에 단일 화폐가 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겠냐? 그럼 기존에 쓰던 화폐들이 가치들이 박살이 나겠죠. 박살이. 기존 화폐. 그러니까 기존 화폐들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머니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오래 버티나, 누가 화폐 가치 오래 버티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KRW가 이란의 리알처럼 화폐 가치를 방어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우리 타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KRW가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끝까지 버티는 쪽은 끝까지 버티다가 그러면 자국민들한테 좋겠죠. 버티다가 나중에 그쪽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을 할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안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 스테이블 엔화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를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라. 이거는 트렌드다.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붕괴되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고 대체 대안 화폐를 제시를 할 건데 높은 확률로 대안 화폐를 제시를 할 때요. 그 나라가 만약에 전쟁 중이고 정부의 기능을 못하게 된다. 대안 화폐를 제시를 하고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 정부가 전쟁 중이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게 힘들어요. 그러면 잠깐 이게 쓰는 게 바로 스테이블 달러가 될 수 있다. 스테이블 달러. 그게 USDT, USDC, USD1 같은 특히나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 아마 높은 확률로 그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은 줄 거예요. KRW로 스테이블 달러들 이런 것들. 그래서 코인 거래소들이 지금 미리 다 상장이 되어 있죠. 대안화폐가 잠깐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화폐 가치가 붕괴되면 이거 한번 변화들 잘 보셔야 됩니다. KRW가 얼마나 많이 USDT나 이런 곳으로 쏠려가지고 이동을 하는지 어느 적절한 순간에 언제가 될지 몰라요. 적절한 순간에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도 리알 화폐, 터키도 리라와 베네수엘라 이런 곳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제 강대국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단 말이죠.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석유에 대한 그런 것들 석유만 의존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차단돼 가지고 좀 힘들어졌던 것도 있는데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 강대국들이 그런 일을 겪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일을 첫바따로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과정 중에서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것과도 그게 관련이 있어요. 이 코인이 괜히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패밀리 분들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대체제가 있다니까요.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테더골드 있잖아요. 테더골드 상장했잖아요. 지금 테더골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디지털 골드인 테더골드 쪽에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원화가 이게 KRW 있을 때는 차트가 없네. 테더골드가 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이라고. 비트가 떨어지더라도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금 가격이 $6,00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테더골드 지금 상장했는데 이거 상장한 시기도 1월 1일에 상장을 했죠. 심상치가 않네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디커플링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 떨어지면 오히려 골드는 상승을 하고, 그게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자, 오늘 좀 짧게 말씀드렸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의 텀이 솔직히 연장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세 가지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오히려 78,000달러 선을 가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스퀴징 빔을 갑자기 러시아 쪽에서 에너지 결제 비트코인으로 겨울이고 하니까 받는다라고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좀 긍정적이겠죠. 나름대로 오히려 시간이 좀 연장되고 이때 알트들 반응하는 애들도 있을 거니까. 이거 첫 번째. 아니면은 두 번째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제 78,000보다도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고 박스권 좀 돌다가 요렇게 가는 거 두 번째. 둘 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움직임 자체가 유동성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그 약간의 진짜 천천히 간다라는 가정하에 여기가 그냥 저점이고서 여기가 저점이고 요렇게 계단식으로 요렇게 정도 만들어내면은 이 주황색으로 가면 알트코인들한테 금상첨화. 너무 좋죠. 알트들한테. 근데 난 주황색은 솔직히 열어두고는 있겠지만은 확률이 좀 적어 보이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건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 요거. 주황색이거나 빨간색이거나 노란색인데, 노란색은 그냥 이제 이 정도가 나오려면 국제적인 뭔가에 어떠한 이벤트가 하나가 터져야 돼요. 사건이 엄청 큰 게. 국제 사건이 터지면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그 키를 지금 노스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14,000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조금 더 강력한 국지 도발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북한에서는 예전처럼 6.25 때처럼 그 탱크랑 이런 것들 밀고서 제 MDL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침범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처럼 밀고 내려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엔 다 감시가 되잖아. 감시가. 그래서 MDL이나 이런 데다가 지뢰를 매설하고서 대전차 방벽을 깔아둔 게 한국에서 이제 북진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깔아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북한은 왜 북진 통일을 두려워하는가? 북진을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할까? 아니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격해서 북진을 할 거를 두려워해서 방어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면서 북진하는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거다. 두 번째. 그러니까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고 북진하는 것들을 북진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거다. 두 번째. 이거 두 번째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냥 서로 전쟁하지 말고 남남으로 살자가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선제 공격을 북한에서 먼저 하면서 그 뒤에 우리도 반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북진하는 거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선제 공격하고 북진하는 거 억제된 상태에서 여기서 플러스로 핵에 대해서 위협을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북한이 제시하는 뭔가의 협상안에 대해서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게끔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중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하겠죠. 어떠한 안 좋은 조건을 내세우더라도 그걸 수긍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정도의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가오는 상황들, 알트코인들은 플로우처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플로우처럼 먼저 선행하는 게 이게 정답지를 알려준 겁니다. 지금 막바지에 밈코인들이 약간의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브로콜리 덕분이고, 이거는 그래도 밈코인이 그 평균 가격들을 높여 놓은 게 그래도 그 다음 사이클 밈코인 슈퍼 사이클 대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추가적으로 폭락할 수가 있다.